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넘어 사고 발생 시 권익까지 지켜드리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 이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백 건의 교통사고를 직접 처리하고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사소한 실수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지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느냐가 그 이후의 모든 상황, 즉 여러분의 금전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사고 현장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피해 없이 여러분의 권익을 100% 지키는 교통사고 필승 가이드입니다. 운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라고 자부하는 분들도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숨은 팁부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실질적인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완벽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책임지고 가치 있는 정보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영상 촬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만 찍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잘못 찍은 사진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과실 비율 산정 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차량 앞범퍼가 파손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 파손된 범퍼만 딱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고 현장을 되짚어보면 이 사진만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차량 위치나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상대방이 차량이 다른 곳에 있었다, 내 파손은 그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은 바로 무조건 영상 촬영입니다. 영상을 찍으면 단순한 파손 부위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확한 차량 위치, 주변 교차로 상황, 신호등 색깔, 횡단보도 유무, 차선 정보까지 한눈에 모두 기록됩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태도, 당시의 발언, 그리고 혹시 모를 언쟁까지 생생하게 녹음될 수 있으니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훨씬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사진은 파손 부위 등 특정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는 보조 자료로 찍으시되 현장 전체 상황이 꼼꼼하게 담기는 영상이 모든 사고 처리의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으로 가로든 세로든 좋습니다. 최대한 넓게 그리고 천천히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공권력 기관이며 대부분의 단순 재산 피해나 경미한 부상을 동반하는 교통사고는 민사 문제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교차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 언쟁이 심해지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임을 확인하고는 두 분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저희는 민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중과실과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연루되지 않은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결국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보험사입니다. 사고 경위 파악, 과실 비율 책정, 보상 협의 등 모든 절차가 보험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불필요한 언쟁이나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주변 안전 확보 후 즉시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와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이러한 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 운전자 정보 확인입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명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긴박하고 예민한 상황에서 다짜고짜 면허증이나 명함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언쟁이 커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상 촬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사고 현장 촬영 시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차량 모델,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얼굴과 대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영상에 담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하기 용이하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어색하고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훨씬 자연스럽고 효율적입니다. 정보 확인과 동시에 보험 접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가해자 측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가해 차량 번호와 보험사 정보를 받아두십시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상대방에게 먼저 보험 접수를 해주시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보험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보험 접수를 받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보험사 정보는 반드시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보험 접수를 진행하면 이후 치료나 차량 수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보험사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괜찮으니까 대인 접수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또한 직접 접촉사고 실험에 여러 번 참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봐오면서 사고 직후에는 긴장감과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또는 다음날 아침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며 허리가 당기고 심하면 두통과 메스꺼움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혹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느끼셨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늦어도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안에는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단 기록은 훗날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아프다고 주장하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의심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대물 보상으로 차량 파손이나 물건 등 재산의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둘째는 대인 보상으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그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보상입니다. 만약 사고로 다치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와 필요한 경우 진단비, 입원비 등이 보험사에서 대신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이 보험을 악용하여 과장된 주장을 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의 가능성 때문에 보험사는 모든 사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턱도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까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작하고 심하면 보험 사기 조사로 이어져 여러분에게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부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험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부상을 과장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통증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솔직하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정직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가 됩니다. 불필요한 과장이나 거짓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살짝 건드려 놓고 상대방이 괜찮습니다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연락 와서 아프다고 주장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뒤늦게 통증을 호소할 경우 여러분은 뺑소니 혐의로 몰려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상대 차주가 와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해 그냥 갔습니다. 며칠 뒤 상대 차주가 목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주장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한 것이죠.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결국 뺑소니 혐의로 벌금까지 물게 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억울한 상황에서 구해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상대방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충격에 대한 표현이 서툴거나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도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뒤늦게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아무리 아이가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여 병원부터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현장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뺑소니 혐의로 몰리는 불상사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이제 차량의 필수 아이템이며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하십시오. 혹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교통사고 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차량 충돌 상황, 차량의 파손 정도, 탑승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충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사람이 실제로 그 충격으로 인해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도한 통증이나 심한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충격으로 그러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주차장에서 매우 약한 속도로 상대방 차량을 접촉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며 과도한 대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마디모로 분석한 결과 해당 충격으로는 부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고 결국 의뢰인은 과도한 보상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과장된 부상 주장에 시달리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민간교통사고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감정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억울한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고 처리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레카 차량이 번개처럼 달려와 도와드리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흔히 도로 위의 하이에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사 견인 차량은 아무래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사설 레카들은 1분 만에 사고 현장에 나타나 견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종용하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사고 운전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과도한 견인비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고 사설 레카의 차량을 맡겼다가 목적지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수십만 원의 견인비를 청구받아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 레카의 함정을 피하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한 후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둘째, 무조건 본인의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에 무료 견인 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만약 보험사 견인 차량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사설 레카를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견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견인 거리당 요금, 총 견인비, 그리고 차량이 정비될 공장까지의 운반, 비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비용을 구두로만 합의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침착하게 비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운전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법규 중 하나가 바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확한 원칙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등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주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이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이 확보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 이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 정지 의무는 없으나 서행, 즉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움직이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보행자나 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단순 벌금형을 넘어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과실, 책임을 크게 지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만약 이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책임을 매우 크게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바뀐 우회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교통사고 대처법 이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핵심 3가지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영상 촬영 사고 현장의 차량 위치, 주변 환경, 상대방의 차량 번호와 모습, 당시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십시오. 사진은 보조수단임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경찰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사고 접수와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민사적 처리는 보험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1. 병원 진단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와 관련된 보험 처리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피해 없이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